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브릭스 앱스 완전 정복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좀 신규 기능 이번에 나온 것도 몇 개 있고 사용자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인증이나 네트워크 쪽 부분 딥다이브해서 볼 것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앱스에 대해서 아신다고 가정하에 좀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한국 리전에 앱스가 런칭이 되면서 한국 고객분들도 좀 다양하게 앱스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잘 활용하시는 만큼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프로덕션 레벨에서 쓸만한 그런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앱스에 대해서 한 번만 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데이터브릭스 앱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위에서 AI나 데이터 관련 앱을 빌드, 배포, 관리하는 저희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버리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앱스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것들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데이터나 AI 앱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인증이나 보안, 인프라 같은 거 신경 쓸 거 굉장히 많았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쪽 자원과 같이 연동할 때도 토큰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네트워크 전달을 또 잘 해야 되고 연결을 잘 해야 되고 이런 설계 구현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구현이 잘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좀 운영이나 유지 보수 그리고 CI/CD나 텔레메트리 이런 측면에서 좀 관리나 이런 것도 신경 쓸 게 많았어 가지고요. 앱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저희가 좀 제공하는 그런 서버리스 환경입니다. 보시는 이 세 개의 그 지표가 저희가 앱스가 제시하는 핵심 좀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서버리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배포하면 바로 빌드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서버 쪽 자원 관리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데이터베이스 인증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유니티 카탈로그 거버넌스와도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보안 쪽에 신경도 좀 덜 쓰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플랫폼과 통합을 할 때도 SQL 웨어하우스나 뭐 모델 서빙, 레이크베이스 방금 소개드렸죠. 진위 같은 거 네이티브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네트워크 환경 구성하는 거나 뭐 아니면은 좀 연결 때문에 좀 머리 아프신 것들 하나도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 앱스를 통해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핵심 가치들이 좀 고객분들한테 많이 통했나 봐요. 많이 공감하셨는지 앱스 되게 많이 활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실제 고객들이 뭐 앱스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주로 저희가 제공하는 AI BI 대시보드나 뭐 지니스페이스, 데이터브릭스 ML 기능들을 앱으로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인터랙티브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드시기도 하고요. 기업 데이터 기반의 챗봇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뭐 단순히 챗봇이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이 가능한 챗봇 이런 것들도 뭐 만들기도 하시고요.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것도 비개발자들 쓸 수 있게 인터페이스 같은 거 뚫어서 쓰시기도 하고요. 업무 자동화에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앱스는 50개가 넘는 그 3사 이전에 배포가 완료가 됐고요. 고객 조직이 2,500개 이상의 고객 조직 쓰고 계시고 2만 개 이상 앱 생성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앱스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드릴 내용 말씀드릴게요. 오늘 세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의 왓츠 뉴에서는 저희 최근 추가된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던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신규 기능들 위주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OBO 인증이라고 해서 기존 SP 기반으로 인증을 하다가 좀 사용자의 권한 기반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 생겼고요. Git 기반의 배포가 가능해져서 Git을 소스 오브 트루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생겼습니다. 앱의 텔레메트리도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생겼고요. 방금 윤종아 SA분이 말씀해주신 레이크베이스와 연동도 좀 편하게 되고 DB1과의 연동도 되고 뭐 바이브 코딩 MCP 쪽도 신규 기능들이 나와서 이거 위주로 소개 드릴 거고요. 파트 2의 딥다이브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하시는 이런 인증 체계에 대해서 한번 OBO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 한번 점검할 거고요. 앱으로 들어오는 인그레스나 앱에서 나가는 이그레스 트래픽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버넌스 쪽에서는 이제 앱스를 프로덕션 레벨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딱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의 목표를 뭐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규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앱스를 프로덕션에 올리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가져가자입니다. 앱스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가져온 거는 퍼블릭 프리뷰나 베타 기능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워크스페이스 어드민 쪽에서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를 알아가시고 어드민이랑 얘기하셔가지고 활성화하셔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규 기능은 오비오 인증입니다. 이게 앱의 권한이 아니라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기존 앱 인증 방식에서는 SP라는 걸 많이 썼었죠. 앱 인증 방식에서 앱의 서비스 프린시펄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앱의 SP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가능할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뭐 앱에 들어온 사용자들은 모두 같은 데이터가 보이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SP에 만약에 민감 데이터 권한 같은 거 부여했으면은 모든 앱 사용자들한테 그 민감 데이터가 노출되는 이런 위험도 조금 있었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별 기능이나 권한 관련해서 좀 만들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으신 고객님들은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어떻게든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메일 주소나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별도로 막 필터링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헤더에서 뭐 이메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좀 위험하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셨죠.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비오라는 기능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플랫폼 레벨에서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비오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유시 권한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사용자마다 다른 데이터가 보이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에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로우 필터라든가 컬러 마스킹 같은 것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 좀 강력한 기능인 것 같은데 앱이 선언한 스코프 밖의 기능은 차단이 됩니다. 사용자한테 심지어 권한이 있어도 차단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SQL 스코프만 열어두면은 SQL 쿼리만 그 앱에서는 가능하고요. 다른 API는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사용자 기반의 권한 관리와 스코프 기반의 권한 관리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능은 퍼블릭 프리뷰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이긴 하는데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앱 생성이나 편집 화면에서 마지막에 저 리소스 화면에 가시면은 저 사용자 인증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범위 추가하셔서 스코프만 잡아주시면은 이후에는 뭐 앱에 사용자가 앱으로 보내는 모든 요청들의 헤더에 이 사용자의 토큰이 들어와가지고 개발하실 때 그 토큰 기반으로 앱에다가 API 전송을 하도록 그렇게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기 앱스의 승인 화면 가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다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밑에 가이드 부분에 코드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서 저 앱의 승인 화면 가셔가지고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토큰들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API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또 강력한 기능이 나왔어요. GitHub 기반 배포가 나왔거든요. Git 기반 배포. Git 레포에서 직접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앱스 한 번씩 배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워크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에 코드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나 뭐 DAB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로컬에서 코드를 싱크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올리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셨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커스텀하게 GitHub 액션 같은 거 억지로 구현해서 쓰시는 고객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요. 근데 이제는 Git 레포에서 직접 배포가 가능해요. Git이 소스 오브 트루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간단해지는 CI/CD 흐름도인데요. 먼저 Git에다가 뭐 코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포지터리랑 앱스를 연결만 해주면 돼요. UI에서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GitHub나 뭐 GitLab이나 Git 기반의 그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고 이후에 Deploy from Git 버튼만 누르면은 브랜치나 태그 같은 거 골라가지고 앱스로 배포가 가능하고요. 해당 버전 기반으로 자동으로 빌드 그리고 실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버전 관리나 롤백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Git 커밋 기반으로 뭐 브랜치 기반으로 관리가 되니까 어떤 커밋, 어떤 브랜치가 지금 프로덕션에 나가 있는지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리뷰에서 배포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확보가 되니까 어느 정도 코드 거버넌스도 확보가 돼요. 뭐 저희 워크스페이스에서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Git 프로바이더 제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 엔터프라이즈에서만 뭐 가능하게 해라고 저희 쪽에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세팅하셔가지고 쓰시면은 코드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쉽게 확보가 되고요.
깃에서 제공하는 시크릿 스캐닝 같은 그런 기능들도 당연히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코드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파일 시스템 의존도 당연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가능해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앱의 생성이나 편집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두 번째 화면에서 깃 레포지토리 URL 넣고 어떤 깃에서 가져올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배포 화면에서 이제 앱스 우상단 버튼, 배포 옆에 화살표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깃에서 어떤 브랜치, 어떤 태그 이런 데서 가져올지 선택을 하고 어떤 소스 경로에서 가져올 배포를 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UI 몇 번으로 깃 기반의 배포를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의 텔레메트리를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기능도 들어왔어요. 이게 데이터브릭스 앱스에 그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게 네이티브로 통합이 돼가지고 앱의 로그나 매트릭 트레이스가 유니티 카탈로그의 델타 테이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크게 3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수집이 되고요. 이게 설정만 해주시면은 새 테이블이 자동으로 원하는 카탈로그 아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이시는 게 오텔 로그스라는 이거 시스템 앱 로그고요.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찍는 그런 로그들이나 데이터브릭스에서 찍는 로그들, 뭐 앱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로그부터 해서 사용자의 std 아웃이나 std 에러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오텔 스팬이라는 테이블에서는 HTTP 등 요청에 관한 그런 트레이싱이 다 되게 됩니다. 메소드를 어떤 걸 썼고 스테이터스는 어떤 거 200을 받았다, 뭐 400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외에 뭐 HTTP 관련된 그런 매트릭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서버 매트릭으로 요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지연 시간을 얼마나 받았고 그리고 커스터머 매트릭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뷰 같은 거 찍어가지고 뭐 이 페이지에서 이 정도 뷰가 나왔다는 것도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코드에만 넣으면은. 그리고 쿼리 실행시 같은 것도 좀 코드로 편하게 그 매트릭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트 하는 것도 정말 간단하게 뒤에서 뭐 스크린샷으로 소개드리겠지만 텔레메트리 컨피그레이션 조금 건드려 주시고 로그 저장할 카탈로그 스키마 지정해 주시고 이러면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1번 단계까지 완료를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저 오텔 로그스라고 하는 시스템 로그 관련은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 2번, 3번 스텝을 밟으면은 스팬이랑 매트릭 관련 테이블들도 자동으로 수집이 되니까 저장하시고 뭐 앱 재배포하는 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테이블 생성되고 알아서 이 매트릭이 잡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앱 생성 편집 화면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으로 원격 측정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어느 카탈로그 어느 스키마 밑에 이런 프리픽스를 가진 테이블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바로 테이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냥 알아서 매트릭이 쌓이니까 이런 앱에 대한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 데이터브릭스 가이드 문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보이시는 것처럼 공식 가이드 들어가셔서 앱에 앱 텔레메트리 쪽 들어가셔서 따라하시면은 아마 정말 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신규 기능들 넣어왔고요. 방금 종화님께서 설명해주신 레이크베이스와의 연동도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버리스 포스트그레와 빠른 연동이 가능하고 자격 증명도 자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환경 변수 같은 것도 자동으로 주입이 되니까 평소 이제 다른 RDB랑 앱스랑 연결을 해서 쓰셨으면 그거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나 AI 앱 만들 때 방금 종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앱스랑 레이크베이스는 최고의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1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유저 전용으로 좀 제공하는 위에 좀 데이터브릭스 어려운 메뉴들을 다 뗀 그런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데도 좀 썸네일, 예쁜 썸네일이랑 같이 제목이랑 같이 좀 리스팅이 자동으로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컴퓨터 사이즈가 원래는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디움이랑 라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MLflow나 벡터 서치 이런 앱 간 통신 같은 신규 리소스 타입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바이비 코딩 쪽에서는 AI 코딩 도구로 좀 앱스를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앱킷이라는 공식 타입스크립트 SDK가 나왔고요. 뭐 레플릿이나 뭐 이런 슈퍼블록스 같은 것들 연동해서 쉽게 빠르게 편하게 앱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앱스가 MCP 서버 자체로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앱을 통해서 데이터브릭스에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특히나 요 바이브 코딩 MCP 같은 거 관심 많으실 텐데 제 세션 다음에 이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다음 세션에서 요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하셔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UV 패키지 매니저 지원해서 기존에 PIP 쓰시던 거 대비 조금 더 빠르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파이썬 버전이 예전에는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꽤나 애들 많이 쓰셨을 텐데 파이썬 버전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앱스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깊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소개드린 오비오 인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앱스 인증이랑 내 외부 호출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트워크를 조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레벨에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체크해봐야 되는지 그런 체크리스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 스크립트에 뒤에 8분 걸림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8분만 더 버티고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소개드린 오비오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인 동작 흐름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앱 URL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플레인으로 어스 요청이 가게 돼요. 이때 워크스페이스 걸려 있는 대로 SSO나 MFA나 IPACL 전부 적용이 되고요. 최초 접속을 하게 되면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 앱이 당신의 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정했던 그 스코프 관련 동의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안내가 뜨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앱스 설정에서 스코프가 만약에 변경되게 되면 이 동의하면 다시 뜨게 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사용자의 스코프이 포함된 어스 JWC 토큰이 발급이 되고요. TTL은 60분짜리 토큰이 발급이 돼요. 이 토큰이 사용자가 앱에 뭔가 요청을 날 때마다 헤더에 다 붙어서 가거든요. X forwarded access 토큰이라고 돼 있죠. 이런 헤더를 통해서 앱에 자동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앱 개발자가 이제 이 토큰을 이용해서 데이터브리스 쪽 API 날리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접근 가능한 리소스들도 리스팅을 해봤고요. SQL 웨어하우스나 모델 서빙, 저희 쪽 지니스페이스, 벡터 서치 같은 거 접근이 가능하고 좀 제한 사항으로 UC 볼륨이나 유니티 카탈로그 그 레이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과 레이크베이스나 잡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그 UI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코프로는 조금 어려워서 어드민이랑 조금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큰 수명 같은 경우에는 60분이고 만약에 만료가 된다 하면은 저희 플랫폼 쪽에서 자동으로 갱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따로 토큰 관련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앱스의 네트워크 구조예요. 그게 이제 들어오는 부분, 인그레스 부분이랑 나가는 부분, 이그레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그레스는 사용자의 최초 요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어스 인증 완료되고 워크스페이스에 설정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SO나 MFA, IPACL 이런 거 모두 적용이 되고요. 인증이 완료되면 사인드 토큰을 앱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 요청은 컴퓨터 플레인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 거치지 않고요. 컨트롤 플레인 거쳐서 계속 가게 되면은 퍼포먼스 이슈나 이런 게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라서 기업 좀 방화벽 환경에서는 저희 컨트롤 플레인과 컴퓨터 플레인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 앱스.com과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 쪽 방화벽을 둘 다 열어줘야 이게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로그인 페이지와 앱 페이지 둘 다. 네. 다음으로 이그레스 쪽을 보면은 저희 쪽 자원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쪽 SQL 웨어하우스, 모델 서빙, 레이크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부 리소스는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소개드렸던 오비오 그러니까 인증 스코프 관리만 잘 하시면 저 부분은 신경 쓰실 거 전혀 없고요. 이제 외부 API나 고객의 내부 시스템 이런 거 호출해야 될 때가 문제인데 두 가지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NCC로 이제 앱의 이그레스 IP를 먼저 고정시켜가지고 외부에서 이 앱을 얼로우 리스트로 등록할 수 있는 이게 서버리스에서 많이들 하시던 그 작업이랑 비슷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네트워크 폴리시로 앱이 호출할 수 있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도 같이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은 내부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고 외부는 NCC와 네트워크 폴리시로 같이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스를 프로덕션에 올리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그런 체크리스트들 준비해봤어요.
오늘 세션에서 좀 다루지 않은 정보들도 있는데 실제로 프로덕션에 올리실 때 이런 체크리스트들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증 권한 관련해서는 아까 소개드린 OBO 기능을 활성화하셔가지고 사용자로 데이터를 좀 분리해서 불필요한 접근이 생기는 거 방지를 좀 해주시고요. 필요한 스콥만 열어두는 방식으로 최소 권한 원칙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 로그 같은 것도 활성화하셔가지고 어떤 앱에서 어떤 동작을 했는지, 누가 이 앱에 접근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셔서 좀 모니터를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인데 이거는 방금 설명해드린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만약에 프라이빗 링크를 쓰고 계시면 DNS 포워딩 잘 하셔가지고 그 프라이빗 링크로만 이게 통신이 되고 외부로는 트래픽이 안 나가게 이것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NCC랑 네트워크 폴리시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앱 쪽 방화벽을 얼러리스트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쪽에서 나가는 트래픽도 같이 제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URL이랑 데이터브릭스 apps.com이라는 두 개의 도메인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포 쪽인데 CI/CD는 이제 깃을 제공을 하게 됐으니까 깃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깃 기반 배포로 좀 코드 품질을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내 깃만 가용하도록 프로바이더를 제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레벨로 인프라 관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펙 같은 거 관리하지 마시고 DAB나 테라폼 같은 걸로 말아서 쓰시고요. 데브랑 스테이지 프로드 환경을 꼭 분리하셔서 안전하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드 리뷰 꼭 하시고 프로덕션 배포하시고요. 앱 관리나 라이브러리 측면에서는 앱에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코드 짜지 마시고요. 반드시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플레인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메트리를 꼭 활성화하셔가지고 프로덕션 레벨에서 모니터링 진행하시고요. 이그레스 컨트롤 해주셔서 퍼블릭 레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이거 받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그레스 컨트롤로 퍼블릭 레포 관련해서 혹시 차단을 해야 된다면은 그 레포를 퍼블릭에서 받아오는 거를 좀 차단을 하시고요. 앱 생성 권한은 필요한 사람들만 주도록 해주시고 토큰을 로그나 파일에다가 기록하지 마시고요. 앱은 워크스페이스당 100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신규 기능들을 소개드렸어요. OBO 인증으로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권한 제어가 되는 거 가능해졌고요. 깃 기반 배포도 소개를 드렸어요. 텔레메트리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아까 봤던 앱로그나 뭐 HTTP 그런 통신 로그들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레이크베이스 연동 가능하고 바이브 코딩이나 MCP 쪽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UV 패키지 매니저와 파이썬 버전 다양하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파트 2 딥 다이브의 핵심은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인증 부분에서는 에버스 쓰지 마시고 OBO를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작 원리도 한번 저희가 같이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최초 인증만 컨트롤 플레인을 거치고 로그인할 때만 그 이후에는 서버리스 컴퓨터로 직접 앱스로 연결이 됩니다. 외부 트래픽은 NCC랑 네트워크 폴리시 이용해서 제어하시고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깃허브 배포 지원하니까 깃 기반 배포랑 코드 리뷰 기본으로 꼭 하시고요. 데이터 접근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고 토큰은 로그에다가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